안녕하세요. 임산부 흡연자 금연상담 집침서의 활용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박소영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간간히 임산부 흡연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2023년 발간된 임산부 흡연자 금연상담 지침서는 임산부가 갖고 있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은 해야겠는데 금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연 시작 전 단계로 임신 중 흡연으로 인한 태아에 대한 죄책감이나 흡연 욕구와 금연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연 동기 강화를 위한 콘텐츠와 상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에 걸친 임산부와 태아의 흡연 관련 건강 문제를 임신 주수에 따른 산정 관리의 과정에 맞추어 안내하고 금연 시도와 유지의 단계별로 필요한 실천 방안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임신 중 금연 과정에 관련된 포괄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임산부의 금연 상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흡연자의 개괄적인 이해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임산부 흡연자 금연상담 지침서의 특징과 구성,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이란 임신과 출산 사이의 상태로 수정란이 자궁에서 발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약 288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신한 여성은 많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임신 주기별 임산부의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임신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뉩니다. 임산부는 초기에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1에서 2kg 정도 증가하고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 속도가 빨라지고 유방은 부드러워지며 커지고 자궁도 커집니다. 자궁이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중기가 되면 임신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고 태아는 1kg이지만 임산부는 몸무게가 약 6kg 정도 증가하게 되고 주기적인 산정 검사가 필요합니다. 후기가 되면 추가적으로 약 5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으며 산정 검사를 더 자주 받게 되며 요통, 수면 중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고 폐 압박으로 불편감을 호소하고 브렉스톤 힉스 수축을 경험합니다. 브렉스톤 힉스는 배뭉침, 가진통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임산부의 출산 전후의 정서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임산부는 때때로 기분이 저하되기도 하며 상당히 자주 기분 저하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베이비 블루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슬픔의 기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산모 100명 중 최대 80명 정도가 베이비 블루를 경험합니다. 산모는 평소보다 쉽게 울고 짜증을 잘 내며 쉽게 마음이 상하지만 이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도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몇 달 이내에 생기는 기분 장애이며 출산 후 2주가 지나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자신과 아기에 대해 염려가 되거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첫 1년 사이에 발생하며 갑자기 혹은 서서히 시작해서 여러 달 동안 지속됩니다. 산후 우울증은 베이비 블루와는 달리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우울증으로 발전되거나 다음 임신 후 재발하기도 합니다. 임산부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금연 후의 금단 증상과 맞물리면서
임산부가 금연을 더욱 힘들게 느끼도록 할 수 있으므로 상담사는 동기부여와 공감, 격려를 통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신과 관련하여 가임기 여성 흡연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임신 전 금연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임신과 상관없이 담배를 끊을 확률이 높고 금연을 위한 추가적인 중재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룹으로 그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가 보고에 기초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임기 흡연 여성 중 산과적 관리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금연하는 여성의 비율은 약 13.6% 수준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알게 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금연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지인의 흡연 여부가 금연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으로 80에서 85%는 임신 기간 동안 금연을 유지하지만 70%에서는 출산 후 6개월 내에 재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출산 후에도 재흡연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신과 상관없이 흡연을 지속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측면에서 비흡연자나 자발적 금연자와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정신적 문제를 가진 경향이 높고 지지 기반이나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가족 내 문제가 많으며 주거 환경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적합한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임산부입니다. 이번에는 임산부 흡연 문제와 금연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발생하는 생물학적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일부 여성의 경우 금연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중 니코틴 대사율 증가는 담배를 끊을 때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어서 금연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임산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여 금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담배를 끊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연 지지자가 있는 경우 임산부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주변에 흡연하는 가족,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금연이 어렵고 특히 산후 기간에 재흡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산부의 금연 동기가 태아의 건강을 위한 경우, 출산 후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체중 문제, 흡연 유발 물질의 사용, 배우자의 흡연, 수면 부족, 재정적 걱정,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금연에 성공한 임산부 중 47에서 63%는 출산 후 첫 6개월 이내에 재흡연을 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임산부 금연 시 금연 약물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금연 약물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므로 임산부는 약물 없이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좋으나 금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약물 치료가 임산부와 아이에게 적합한지 의사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패치, 껌, 사탕 등 어떤 유형의 니코틴 보조제에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8에서 14주 기간에 니코틴 대사율은 차이가 없으나 임신 18에서 22주와 임신 32에서 36주 시기에 니코틴 대사율은 23에서 26% 정도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 대사율 증가로 인해 이 기간에 니코틴 보조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니코틴 공급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련 외국 학회에서는 임신 중 니코틴 대체 요법을 권장하지만 니코틴의 태아 독성이 알려져 있어서 이 권장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니코틴 대체 요법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사용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니코틴 대체 요법 처방은 임신 중 흡연과 마찬가지로 6개월 때 유아 콜릭 위험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위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니코틴 대체 요법과 다른 영유아 건강 질환 또는 선천성 기형과의 연관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출생 후 아동 건강 결과에 대한 니코틴 대체요법 또는 기타 약물요법의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추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니코틴 대체요법과는 다르게 임신 중 바레니클린의 사용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인 임산부 흡연자 금연상담 지침서 이해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흡연자 지침서는 다른 지침서들과는 다르게 금연 시작 전 임산부 흡연자 동기 강화 상담 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고려 중이거나 금연을 생각하고 있으나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내담자에게 사전 준비 차원에서 동기 강화 3차 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임신 주수와 금연에 대한 동기화 수준을 포함한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연의 중요성과 흡연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금연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양가 감정, 불일치감을 다루는 동기 강화 상담을 통해 금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담자가 스스로 금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금연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금연 과정의 임산부 흡연자의 다양한 장애 요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단 증상, 흡연 욕구, 스트레스, 체중 변화 등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흡연에 위해 금연의 건강 이득과 같은 금연 실천 콘텐츠, 임신과 카페인 사용 등의 생활 습관 개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임신 주차별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고려한 회차별 상담 콘텐츠를 마련하여 이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므로 건강한 대처 기술을 키우고 금연 방법을 모색하거나 스트레스 관리, 운동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관리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금연 실천을 위한 8주의 5회차 금연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흡연 예방을 위한 대처법 콘텐츠에서는 임신 중 금연한 여성의 75%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재흡연하고 1년 이내에 총 80에서 90%가 재흡연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흡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산 후 산모의 재흡연 이후 점검하기, 재흡연 방지 행동 지침 등을 안내하고 육아 스트레스 및 산후 우울을 평가하여 출산 후 스트레스 다루기를 안내하며 출산 후 체중 변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 중 체중이 평균 13에서 18kg 증가하고 출산 후 점차 감소하나 출산 1년 후에도 5.2kg의 체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보이며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출산 여성의 재흡연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흡연자 금연 상담 진행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연 시작 전 동기 강화 프로그램 3회차, 금연 과정 16회차, 출산 후 5회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 3차 시는 금연 시작 전 단계의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임신 주수와 금연 동기와 수준에 따라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내담자 스스로 금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금연 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16차시는 금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임신 주차별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고려해서 회차별 상담 콘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흡연 유발 요인, 흡연 욕구, 금단 증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발 요인의 대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흡연 욕구가 생길 때 흡연 대신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작성하여 힘든 순간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처 기술을 키우고 금연 방법을 모색하거나 운동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관리할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출산 후 5차시는 재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수록된 콘텐츠로는 한계비 실수 대처법, 흡연 재발 가능성이 있는 HALT 상황 멈추기, 육아 스트레스 및 산후 우울 평가, 출산 후 체중 변화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임산부 흡연자 지침서의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 강화 상담은 3차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목표와 주요 확인 사항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수록된 콘텐츠에 대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예를 통해 상담 진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1단계의 주요 확인 사항 및 제공 정보의 임신 및 금연 준비 상태 알아보기에서는 금연 준비 상태의 5가지 단계에 대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고 이전 단계는 행동 변화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계이고, 숙고 단계는 현재의 행동 패턴 및 행동 변화로 인한 손익 관계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준비 단계는 변화를 계획하고 의지를 다지며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 실행 단계는 앞선 단계들의 과제를 완수한 경우 실제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 유지 단계는 새로운 행동 패턴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되고 이러한 행동 패턴이 개인의 생활 양식 속으로 견고하게 통합된 단계입니다. 내담자의 금연 준비 상태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금연을 알아보기 위해 혹은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 상담사를 찾는 단계이거나 그냥 호기심으로 알아보기 위해 또는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상담사를 찾는 단계에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숙고 이전 단계의 내담자는 내가 아는 한 나는 어떤 문제도 없다. 변경해야 할 문제가 없다. 나에게 결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바꿔야 할 것은 없다. 등의 표현을 하며 문제를 인식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는 숙고 이전 단계의 특징입니다. 숙고 단계의 내담자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행동을 취하기 위한 결심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내담자는 오랫동안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며 나에게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 대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라고 표현하며 문제 해결에 대해 진지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는 숙고 단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준비 단계의 내담자는 다음 달에 금연을 실천할 의향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금연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담배를 하루에 5갭이 덜 피우거나 하루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을 30분 더 늦추는 등 작은 행동 변화가 있는 내담자입니다. 준비 단계의 개인은 문제 행동을 줄였지만 아직 금연이라는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행동을 할 의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른 단계의 내담자를 파악하여 적절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기 강화 상담의 목적입니다. 또한 금연 자신감 평가를 시행하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연 시작과 유지에 관련된 내적 요인 중 자기 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흡연 유혹을 최소화하고 금연 유지를 위해서는 내적인 금연 자신감의 강화와 더불어 세심한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게 혹은 낮게 나왔을 때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16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금단 증상 이겨내기 콘텐츠를 통해서 금단 증상의 종류와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임산부 금연 상식 퀴즈를 통해서 금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볼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제공되는 5차시의 구체적인 상담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면 한국판 에딘버러 산후 우울 척도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산후 우울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심각한 산후 우울증으로 평가되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산후 우울증은 심리적인 문제이므로 의료진과 상담사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 스트레스 다루기에는 휴식, 재충전, 이완, 운동과 건강에 좋은 음식 챙겨 먹기, 전투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육아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세요? 일상적인 돌봄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현재 육아에 대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시도해 보셨나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육아 스트레스를 파악한 후에 이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투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를 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이 전쟁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한 걸음 물러서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지, 미룰 수 있는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흡연자의 개괄적인 이해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임산부 흡연자 금연 상담 지침서의 특징과 구성, 활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